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 어떻게 뽑을까 내용이 길었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100% 국민 경선으로 하겠다. 배제가 됐던 송영길 전 대표는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장일 평론가님, 그런데요. 룰이 자꾸 바뀌어서 좀 헷갈린다는 분들 많습니다. 이제 확정된 건가요? 예, 이거는 뭐 확정이 예. 이제는 된 것이죠. 예. 그렇지만 좀 약간 이상한 부분은 있어요. 이게 이제 100%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게 누구한테 유리할 것이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100% 국민 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참여 경선이라는 건 뭐냐면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여론조사에 참여시킨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건데 그럼 조직 선거를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당권까지 쥐었던 거머쥐었던 송영길 대표에게 좀 유리한 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좀 송 전 있어요. 대표에게요. 네, 송 전 예. 대표에게.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당이 가장 기본적인 게 당이 가지고 있는 법, 당원 당규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송영길 대표는 1월까지는 당 대표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당원 25조 2항에 보면 당대표 최고위원은 대통령 선거 출마하고자 하는 때는 1년 전까지 사퇴를 하고 시도지사에 출마하고자 할 때는 6개월 전까지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송영길 대표는 지금 1월 달에는 분명히 당대표였는데 지금 시도지사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왜 안 들여다보는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송영길 대표께서 뭐 지금은 내가 당대표가 아니고 그때 1월 달에는 시도지사에 출마할 생각이 나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6월에 지방선거가 예견됐다는 측면을 볼 때는 예. 1월에 당연히 그것을 감안해서 사퇴를 하셨어야 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지금 시도지사 출마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당에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송영길 전 대표가 공천에서 배제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이재명 고문이 새벽에 비대위원들에게 메시지를 돌렸다더라 뭐 이런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이제 명확 관하게 이재명 상임고문의 선거가 된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만약 민주당이 선전하면요, 이재명 상임고문의 8월 전대 복귀 레드카펫이 깔리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수도권 등지 등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 송영길의 패배나 뭐 김동연의 패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패배가 되는 거예요. 만약 서울시장 경기지사 지고 나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예정대로 8월 전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뭐 이 예정이라는 게 정치권의 풍문이긴 합니다만, 이게 지나치게 대선 패배 직후에 패배했던 후보와 패배했던 당대표가 너무 가깝게 너무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이 이재명 상임고문의 영향력이 건재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반 이재명계나 친문계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만약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민주당은 이 당내 계파 싸움의 내란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정석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약간은 거리를 두고 시간을 가지면서 이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정치의 어떤 정석에 가까운 것인데, 굉장히 무리수를 두면서 한 사람은 빨리 출마하고 한 사람은 이 지방선거 공천이나 비대위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개입하고 있고, 이거는 너무 빨리 정치적 예. 자산을 당겨 쓰는 것이 아닌가.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이재명 상임고문만 상처 입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계파 싸움 내란에 빠질 수 있다는 예. 점에서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에 그 일정을 보면은 어쨌든 서울시장에서 큰 물줄기는 송영길 전 대표를 배제하는 쪽으로 간다는 쪽으로 규칙이 정해지다가 한순간에 물길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보도가 더 심상치 않게 보이는 건데, 그렇죠. 명심이 지금 큰 변수가 되는 건 맞습니까? 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이재명 상임고문의 후속 체제로 치러야 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체제로 치러야 될 것이냐. 예. 근데 대선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했다는 어떤 감성이 지금 당내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 의원들은 지방선거를 이재명 후속 체제로 치러야만 그 계파 싸움을
심하게 가지 않게 할 수 예.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의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당내 내용이 더 깊어질 것이냐, 깊어지지 않을 예. 것이냐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속 체제로 치러서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면 오히려 당내 내용은 없어지겠죠. 예. 네. 자, 저희가 민주당 상황 알아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경기도지사 선거에 누가 나갈지 예. 후보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잠시 뒤에 발표될 예. 것 같더라고요. 예. 유승민 대 김은혜 누가 웃을까? 자, 이걸 두고 이거 민심이냐 당심이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5대5 방식의 경선을 치르는데요. 이제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윤심이나 뭐 당심 뭐 이런 이야기가 예. 나옵니다만 저는 민심과 당심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이긴 후보, 뭐 당원조사에서 이긴 후보 이 격차가 조금 근소하지 않을까,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분 다 특장점이 명확하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 분야 전문성이 있고 중도 확장성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젊고 신선한 인물이고 그리고 이 당선인과 이 가깝다는 게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힘 있는 도지사가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예. 특장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후보로 선출되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기도지사 선거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그러한 판이 깔렸어요. 반면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는 조금 진흙탕이 되어가고 있는 측면이 있죠. 뭐 김동연 후보를 두고 국정농단 부역자라던가 예. 이런 날선말이 오가는데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건 적어도 국민의힘 경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두 후보의 경기도지사 경선이었지만 예. 선을 넘는 네거티브나 상대 비하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이 좀 눈여겨볼 만한 경기지사 경선이 아니었나 싶어요. 김은혜냐 유승민이냐 이제 잠시 뒤면 발표가 될 텐데 누가 더 유리한지는 말씀하기 좀 조심스러우신 거죠? 정말 예. 이게 혼전인 것 같습니다. 예, 혼전이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혜찬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 TF단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